안녕하세요. 하나와 하루 책 한 장씩 하책장의 하나입니다.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그 마지막 10부 나는 이렇게 걱정을 극복했다. 저자에게 영감을 준 32편의 생생한 이야기를 요점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행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블랙우드라는 데이비스 실업학교의 이사장인데요. 1943년 여름 세상 걱정거리의 절반이 자기 어깨에 놓여진 듯 했다고 합니다. 블랙우드는 40이 넘는 동안 비교적 무탈하게 살아왔는데 이런저런 문제야 있었지만 남편, 아버지, 사업가라면 흔하게 마주하는 것들이어서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커다란 문제가 6가지나 한꺼번에 콰르릉 터졌는데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대로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날이 밝으면 다음과 같이 힘에 부치는 문제와 직면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걱정하다가 그 6가지 문제들을 죄다 써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후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6가지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걱정하고 조바심치고 애태우는 일의 99%는 일어나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만약 클라우드가 끔찍했던 오후에 작성한 걱정 목록을 1년 6개월 전 우연히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그 역시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6가지 커다란 걱정과 씨름했던 것을 감사히 여긴다고 합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즉 자기가 통제할 수도 없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 조바심치며 걱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불행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오늘은 당신이 어제 걱정했던 내일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일어날 것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1시간 안에 낙천주의자가 되는 법. 로저 밥슨이라는 저명한 경제학자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경제학자는 낙담할 만한 상황이 닥쳐도 자기는 1시간이면 무조건 걱정을 모두 없애버리고 낙천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일단 서재로 들어갑니다. 눈을 감고 역사서만 모아둔 서가로 걸어가서 손을 뻗어 아무 책이나 집어든다고 합니다.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아무 쪽이나 펼치는데 이제 눈을 뜨고 펼쳐진 부분을 1시간가량 읽는다고 합니다. 역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고통스럽고 문명은 항상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역사서의 모든 책장은 전쟁, 기근, 가난, 질병, 인간의 비인간성을 담은 잔혹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사서를 읽으면 비록 지금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낫다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이 끊임없이 나아지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보다 적절한 관점으로 현재의 문제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카네기는 한 장 전체를 할애해도 좋을 만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서를 읽으십시오. 만년을 관통하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렇듯 장구한 세월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문제는 사소한 것일 뿐입니다. 알라의 정원에서 살았던 7년. 옥스퍼드에 모들리언 도서관을 세운 토머스 보들리경의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손은 사하라 사막에서 살 때 겪었던 맹렬한 열풍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뜨거운 바람이 몰아닥쳤다고 합니다. 사하라 사막의 모래가 지중해를 가로지르며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 프랑스의 롱강 골짜기에서 발견될 정도로 사납고 거센 바람이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너무 뜨겁다 보니 머리카락이 타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다고 해요. 눈이 따갑고 목이 바짝 말랐으며 입속은 모래로 버석거렸다고 합니다. 견디기 힘들어 미칠 지경이었는데 가까스로 정신줄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랍인들은 투덜거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어깨를 한번 들썩 하고는 메쿠툽이라고 말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이미 정해진 일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재난이 닥쳤을 때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슬림이 아니거나 숙명론자가 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납고 뜨거운 바람이 삶에 들이닥치고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면 그것이 불가피한 일이라 생각하며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부지런히 움직여 빨리 뒷수습을 하라고 합니다. 보들리경의 자손은 아랍인들과 함께 보낸 7년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신경증 환자, 광인, 주정뱅이는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 즉 정신없이 서두르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삶의 결과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흥분해봐야 얻을 게 없고 오히려 더 더워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우리 어깨 한번 들썩하고는 이미 정해졌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걱정을 몰아내는 5가지 방법. 펠프스가 사망하기 직전 카네기는 그와 5월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인터뷰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요. 펠프스 교수가 이야기한 5가지 방법입니다. 1. 열정을 가지고 살라. 매일을 내 인생의 첫날이자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펠프스는 예일대학교 교수였는데 24세 때 갑자기 눈이 말썽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3, 4분 정도 책을 읽고 나면 마치 바늘로 찌르듯 아팠고 책을 읽지 않을 때도 눈이 부셔서 창쪽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눈 상태가 최악이던 어느 겨울에 학부생 앞에서 강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강당 천장에 매달린 커다란 불빛이 너무 환해서 대기하는 동안에는 바닥을 바라봐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분 정도 강연을 할 때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눈을 깜빡이지 않고 빛을 바라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연이 끝나고 나서야 다시 고통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인생을 즐기려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을 자기 인생의 첫날이자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이라는 모험을 즐긴다고 합니다. 2. 흥미로운 책을 읽으라. 만성 신경쇠약을 앓을 때 칼라일의 생애를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책에 몰두한 나머지 우울한 감정 따위는 까맣게 잊었습니다. 3. 운동을 하라. 이 펠프스 교수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릴 때 억지로라도 하루 종일 움직이려 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격렬하게 테니스를 치고 나서 샤워를 한다고 합니다. 4.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일하라. 이미 오래전부터 서두르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긴장 속에서 일하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한꺼번에 처리할 일이 너무 많으면 자리에 앉아 1시간 동안 담배를 물고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5. 문제를 적절한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달만 지나도 이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게 될 텐데 지금은 왜 걱정하는 걸까? 2달 후의 자세를 지금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어제를 버텼으니 오늘도 버틸 수 있다.
도로시 딕스는 일부 1장에서 다룬 것처럼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방식으로 걱정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끝도 모를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고 그녀를 보고 사람들은 시련을 이겨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나는 어제를 버텼어요. 그러니 오늘도 버틸 수 있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오늘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눈물로 깨끗이 씻어 눈이 맑아진 여성만이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법입니다. 20분의 기적. 이 이야기는 3부 4장에서 우리가 봤던 제이시 페니의 이야기입니다. 전 재산을 잃어도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해봐야 얻을 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저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신에게 맡깁니다. 라고 말했던 페니스토어의 설립자의 이야기입니다. 제이시 페니는 자기 책임이 아닌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난을 받는 상황에 처하자 온몸이 아팠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진통제가 듣지 않아 잠에서 깼고 지금이 생애 마지막 밤이라는 확신이 들자 아내와 아들에게 작별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다음날 아침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 작은 교회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노랫소리가 바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송가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이시 페니가 살아온 71년 동안 가장 극적이고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날 아침 교회에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를 듣던 20분 동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찬송가와 기도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지친 마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제이시 페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기를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걱정의 가장 좋은 해독제. 에디 이건 대령의 이야기인데요. 뉴욕 변호사이자 로즈 장학생, 뉴욕주 체육위원회 회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올림픽 복싱 라이트 헤비급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고요. 걱정거리가 생기고 생각이 물레방아 돌리는 낙타처럼 같은 곳을 맴돌 때면 우울함을 떨쳐버리기 위해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몸이 피곤할 때 마음은 문제에서 벗어나 비로소 휴식을 얻습니다. 그래야 다시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걱정의 가장 좋은 해독제는 운동입니다. 걱정이 생기면 근육을 많이 사용하고 두뇌는 적게 사용하십시오. 깜짝 놀랄 만한 효과를 볼 것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걱정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버지니아 테크의 걱정왕. 짐 버즈홀이라는 CF 뮬러 컴퍼니 공장의 관리자라고 합니다. 7년 전 버지니아주 단기 사관 학교를 다닐 때 사람들은 자기를 버지니아 테크의 걱정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걱정이 많았던 짐은 병치레가 잦았다고 합니다. 자포자기한 짐은 버지니아 테크 경영학과 듀크 베어드 교수에게 자기의 모든 문제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베어드 교수와 15분간 나누었던 대화는 대학생활 4년을 합친 것보다 자기 건강과 행복에 더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교수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짐, 앉아서 사실을 직면해보게. 자네가 걱정하는 데 쓰는 에너지의 절반이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쏟을 수 있다면 걱정거리가 사라질 거야. 걱정이란 후천적으로 학습된 나쁜 습관에 지나지 않거든. 짐 버즈홀은 자신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걱정을 이겨냈습니다. 걱정하는 습관을 고쳐줄 3가지 규칙. 1.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라. 2.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라. 3.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건설적인 일을 하라. 그는 데일 카네기가 2부 1장에서 설명한 원칙을 정확하게 실천했습니다. 10부에서는 걱정을 이겨낸 사례를 3분의 1 정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걱정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99%는 일어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걱정이 된다면 문제를 분석하고 운동, 책 등으로 몰아내려고 노력해봅시다. 불가피한 일이라면 어깨를 한번 들썩하고 이미 정해진 일이다 하고 흘려버립시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책장의 하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